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팀은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올 유럽 국가입니다.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팀 또는 네 팀의 강팀들로 엮인 전형적인 의미의 죽음의 조가 아닌 전력이 비슷한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엮인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는 서로 물고 물리는 양상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팀 모두가 내심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는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도 3전 3패를 당할 가능성과 반대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펼치고도 3전 3승을 거둘 가능성이 공존하는 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탑독과 압도적인 언더독이 없다는 것은 네 팀 모두가 비슷한 펀치파워와 맷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KO 펀치를 꽂아넣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정승이 없는 축구의 특성상 두들기다가 제풀에 무너지는 팀이 발생할 수 있고 가드만 올리고 있다가 한 방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한 끗 차이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경기력에 상관없이 승패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끗 차이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조편성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선다고 봐야 합니다. 개최국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 고산지대라는 특성은 원정팀에게 익숙지 않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성도 우리나라와 좋지 않습니다. 멕시코가 북미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언어를 스페인어를 쓸 정도로 남미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입니다. 축구도 미국과 캐나다처럼 투박하지 않고 남미 국가들처럼 스피드와 기술력을 앞세운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축구 스타일의 약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톱시드에서 멕시코를 만났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행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멕시코가 3번 시드인 상황에서 멕시코와 한 주에 걸렸으면 이것은 불운이라고 봐야 하지만 톱시드에서 멕시코를 뽑은 것은 행운입니다. 쉽게 말해 평지에서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와 붙는 것보다 고산지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붙는 것이 훨씬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객관적 전력이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극복하지 못할 전력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축구가 먼저 떠오르는 나라를 톱시드에서 뽑았으면 사실상 한 경기를 내주고 간다고 봐야 하지만 멕시코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톱시드를 상대로 희망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조편성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 주에 걸린 것도 괜찮은 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 특유의 통통 튀는 리듬과 탄력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3번 시대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남아공과 엮인 것이 불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공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이집트처럼 축구로 대표되는 아프리카 국가가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앞서 언급한 국가들만큼 크지 않고 축구에 대한 잔뼈가 굵은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개최국이긴 하지만 남아공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축구에 대한 남아공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보다는 남아공의 경제력 덕분이었습니다.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전력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까다로운 변칙성과 기술력과는 거리가 먼 팀입니다. 위치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지만 축구 스타일은 상당히 평범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객관적 전력상 덴마크가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올라왔을 때 앞서 언급한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의 색깔이 짙어집니다. 덴마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편성입니다. 과거에는 남미 축구가 기술과 개인, 유럽 축구가 힘과 조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구분은 많이 옅어졌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과거 유럽 축구의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스피드를 기반으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팀과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대결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처럼 스피드와 기술력보다는 좋은 피지컬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팀과의 상성은 괜찮습니다. 이런 팀의 특징은 뚜렷한 장점과 약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축구를 잘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우리나라의 수비적인 약점이 많이 가려지고 공격에서의 강점이 많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필자는 이번 조편성에 대해서 떨어지기 쉽지 않은 조라고 평가할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이번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조 3위까지도 다음 라운드 티켓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 조 1, 2위 팀이 모두 올라가고 12개 조 3위 팀들 중 상위 8팀에게 32강 티켓이 주어집니다. 각 조 3위 팀 순위를 가리는 방식은 승점, 골득실, 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피파 랭킹 순입니다. 3위를 기록한 12팀 중 과반이 넘는 8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승점 4점으로 3위를 기록하면 사실상 안전하게 32강에 간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점 4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기록한 팀들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기록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골득실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3무로 승점 3점을 기록하면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3무로 승점 3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골득실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1승 2패로 승점 3점을 거둔 팀의 골득실이 -1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무로 승점 3점을 거둔 팀 역시 사실상 32강 진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이 조별리그에서 3무를 거두고 와일드카드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와일드카드로 살아남은 포르투갈은 그 대회 개최국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를 꺾고 유럽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3무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편성 특성상 압도적인 탑독과 압도적인 언더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톱시드에서 멕시코가 아닌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과 묶였다면 객관적으로 1패를 안고 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3무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전력차가 위로든 아래로든 가시권에 있는 팀들과 한 주에 묶였기 때문에 3무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어놔야 합니다. 1승 2패로 승점 3점을 얻어 3위를 기록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발생합니다. 승점 4점으로 3위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3무로 승점 3점을 얻어 3위를 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라운드 진출 TO가 남습니다. 1승 2패로 3점을 얻어 3위를 기록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32강 진출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골득실이 관건입니다. 1승 2패인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골득실이 -1 확률이 높습니다. 즉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압도적인 탑독이 없는 우리나라의 조특성상 우리나라가 이 경우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브라질 같은 팀과 한 주에 묶였으면 대패를 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골득실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지만 브라질 정도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는 우리나라 조의 특성상 1승 2패로 3위를 거두더라도 골득실에서 관리가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필자는 1승 2패로 조 3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 조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평한 것입니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둬준다면 조 1위도 가능한 조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보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축구에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이 조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조 2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B조 2위를 만납니다. B조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그리고 유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올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탈리아가 탑독으로 분류되고 이탈리아가 B조에 합류했을 경우 조 1위를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나다와 스위스의 2위 싸움 형국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올라와도 해볼 만한 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1차 목표인 16강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종합해보면 최상의 조편성은 아니더라도 최상에 가까운 조편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대진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16강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